지난달에 한번 토지 우리 기초 실무했었는데 그때 안 오셨던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안 오셨던 분? 반 이상이네. 이게 토지하고 그 주택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구나, 그죠? 예. 토지 관심 있는 사람은 토지, 건물, 주택 관련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주택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저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좀 저를 봤던 적 있으신 분 있어요? 나는 내가 아니 이거죠. 나 오늘 너를 처음 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섯 분. 기존에 한 번씩 수업은 다 들으셔봤던 적이 있으시니까 제가 대상을 좀 알아야 강의할 때 이 부분은 얘기해 줘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니까 혹시 공인중개사 쪽이 그 공부를 난 적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다고 하신 분 있어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관련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그 아예 기초실 거니까 어차피 뭐 기초 필독서인데 너무 기초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그리고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재개발이 대충 개념이 뭔지 아는 분들은 저거 이제 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반가우니까 얼굴을 좀 풀고 뭐 제가 뭐 분위기가 좀 어색하면 나도 어색하잖아, 그죠? 어차피 좀 편하게 진행하려면 서로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제 이름은 고상철입니다. 이름 고상철이고 제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불륜을 못 저질러요. 막 이렇게 동영상 막 이런 데 뜨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저는 얌전히 살고 있는데, 일단 재개발하고 재건축 새로운 경향인데 저는 그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인가 4년을 고생해 가지고 이제 좀 알겠다 싶어서 석사 받았고, 이제 박사는 도시계획 쪽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석사 받을 때 제가 이거 3년에서 4년 정도 자료 수집하고 막 하면서 느낀 건데, 3년을 공부를 해도 이제 좀 알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5시간 하는데 알겠다 이거 되진 않겠지, 그죠? 3년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석사학위 할 때 빠꾸를 얼마나 받았는데. 예. 저는 한양대 나왔거든요. 한양대 그 교수님이, 그분도 잘 몰라.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맨날 빠꾸 시키면서 저도 이제 계속 바꾸면서, 그분이 바꾸라는 거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뭐 약간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구성 이런 거 바꾸라고 많이 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 교수님이 민법 교수님이어가지고 전 이제 공법 관련된 쪽이라서. 근데 이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재개발 물건을 샀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말하고 재건축 사업이란 말은 태어나서 너무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뭐야 딱 이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틀려도 상관없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알면서 가야 되니까. 자, 봐요. 재개발은 개발을 다시 한다는 뜻이죠. 그죠? 얘는 건축을 다시 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 재개발이 뭐예요? 했더니 개발 다시 하는 거요. 그래. 내가 그거 물어봤겠어요? 예. 재건축이 뭐예요? 했더니 건축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건 한문 그대로고, 여기는 앞에 있는 말이 생략이 된 거야.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주택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할 때는 주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가 같은 경우 상가 재개발이다. 공장은 공장 재개발이다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을 안 썼다는 얘기는 보통 주택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서울시인 건 아시죠? 서울시 내 지도 한번 그려볼까? 또 내 지도 전문가입니다. 또 내가 이게.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이게 서울시 지도예요. 서울시 지도의 특징이 개 두 마리가 있고, 이렇게 개 두 마리야. 개 두 마리. 여기 또 개 두 마리죠. 개 두 마리잖아. 못 알아듣네 또. 개 두 마리가 등어리에 이제 짐 싣고 있는 모양새로 돼 있어요. 여기 당연히 뭐겠네, 여기? 한강이죠? 여기가 무슨 구죠? 강동구. 그 밑에가 뭐예요? 송파구. 서울 사람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지도를 봤을 때, 지도를 보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을 내가 가봤던 기억이 나면 이게 잘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은평이 좋다고 딱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은평을 가봤어야 한 말이죠. 예.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많이 본 사람이 이해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지도 자꾸 그리는데, 일단 여기 강동, 소파, 강남, 서초 이건 아시죠? 그쪽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비싼 땅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야. 그럼 거기 가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게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강남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서울 미아리라든지 기름 같은 데 가면 기반시설 좀 잘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약간? 잘 안 됐죠? 혹시 강북 쪽에 차 운전하다 보면은 막 가다 보면은 좀 많이 막히는데 길이 이제 좀 널찍넓지 안 하고 좀 좁아요. 가다가 보면은 잘못 들어와서 화살표가 나한테 오고 있거든요. 화살표가 일방통행으로 거꾸로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저쪽에서 오면 난 이제 죽은 거야. 제가 박아버리면 내가 거의 과시 90%입니다. 일방통행 거꾸로 들어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일방통행 운전하다 저기 왔다. 무조건 가서 박아버려요. 박으면 일단 90%를 먹고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정도야. 근데 여기 지역에 건물이 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서울시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도 지역이라는 거 우리 토지 강의할 때 했었는데 가장 기본이 토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먼저가 아니라 토지한 다음에 재건축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토지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거예요. 건물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토지 위인데 토지가 어떤 토지냐에 따라 어떤 건물이 들어가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땅 중에 도시 지역이라는 게 있고 뭐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고 농림 지역이라는 게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도시 지역을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니까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랑 분류를 좀 합시다 해서 서울시는 용도 지역상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없어요. 서울특별시만. 서울특별시에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에 산이 있나요? 산? 북악산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아차산도 있고 많잖아. 걔네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 아닙니다. 서울시 안에도 어떻게 됐냐면 도시지역 중에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 뭐예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일하는 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뭐 있냐면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주상공록 중에서 이 서울시는 전체 땅에 이 네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느낌상? 주상공록인데 어느 땅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서울에. 내가 좀 약간 어려워요?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니까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수험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저게 이해된다.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주거지역이 50%입니다. 주거지역 50%라는 건 서울시 땅 반이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에서 어느 게 그 다음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상업이 많지 않고 녹지가 많아. 몇 프로에? 40% 정도입니다. 공업지역이 한 5%, 5.5%? 이거 4.5% 보시면 돼요. 어느 땅이 제일 많네요? 주거지역. 그 다음이 뭐예요? 녹지. 녹지는 어떠한 건물들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지는 않겠네. 녹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물이 있어야 뭐 재건축 재개발하지. 그럼 일단 주거지역하고 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개 더해가지고 몇 %예요 지금? 10%. 얘가 몇 %예요? 50%.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상가 공장이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주택이 대상인 거야. 그 와중에 상가도 좀 있고 공장도 좀 있고 이렇게 껴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재개발 그러면 앞에 뭐예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상가 재개발 그랬고 공장 재개발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나중에. 그래서 현재 여기 서울시 쪽에 여기 주택이 막 있는데 여기 주택 있어요. 오래된 주택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들이 지금 벌써 한 30년에서 40년 돼서 노화돼서 무너지려고 막 이래. 그럼 이거 지금 현재 미관상 서울시에서 딱 봤을 때 아 저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좀 하지? 근데 이게 내 거예요? 서울시 거예요? 이거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민들한테 야, 그 정비 좀 해라. 그러면 걔네들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 여기 정비 사업 좀 해라. 정비 좀 해라.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인데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새로 졌을 때 내가 새 집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새 집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내가 새 집을 받았을 때 뭐가 생기면 돈이 생기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수익이 안 되면 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수익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만약에 철거하면 똑같은 규모로 줘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더 줘야 된다는 얘기는 뭘 완화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돼요. 그럼 용적률을 완화가 안 되면 사업을 안 할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 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층 지었던 건물이 철거하고 나서 20층 되니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고 잘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한 다음에 다시 졌는데 100가구 있었는데 200가구 졌어. 그러면 100가구가 다 들어와도 몇 가구는 팔 수 있네요? 100가구는 팔, 그걸 일반 분양이라고 그래요. 네, 일반 분양. 그럼 이제 수익률을 앞으로 내가 올리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겠다. 재건축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적률하고 일반 분양을 따져봐야 돼. 그럼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가거나 일반 분양분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분양분이 많으려면 용적률이 높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용적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지.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이거 볼까? 그럼 여기 흰 색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합니다. 제가 여기도 철거하고 새로 져야 돼. 근데 위하고 아래가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이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어요. 약간 열악한 편이에요. 약간 열악한 편이고 이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양호하다 그래요. 그러면 열악하고 양호한 지역인데 만약에 여기 건물을 만약에 철거를 다 한 다음에 새로 건물 졌는데 아까보다 크게 져요, 작게 져요? 아까보다 크게 져야 되지. 그게 돈이 되니까. 이거 더 크게 질 거야. 그럼 인구는 늘어났는데 현재 맨날 막히는데 인구는 더 늘어났어. 더 막히겠네. 그럼 정비사 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그럼 해당 지역 여기는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이걸 싹 밀어서 도로를 다시 깔아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럼 도로 다시 깐다는 얘기는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의 크기에 따라 4차로다 그러면 10층까지, 8차로다 그러면 25층까지. 그러니까 도로가 넓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지 도로가 좁은데 많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 내에서 요 정도까지 짓게 해주겠다. 그럼 아까 전에 있던 지역이 건물을 다시 짓는 겁니까? 개발을 다시 한 겁니까? 개발을 다시 한 거니까 얘는 뭔 개발이 되는 거네? 그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야.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 있긴 있는데 기반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 흰 거 철거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져야죠? 더 크게 졌을 때 이렇게 졌어. 오케이. 그럼 더 늘어나는데도 기반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줘도 아무 상관없죠. 그럼 얘는 건물만 다시 진 거야? 개발을 다시 한 거예요? 건물만 다시 진 거니까 건물을 다시 졌어. 건축을 다시 했네? 이거 뭐예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인데 아까 전에 서울시는 거의 몇 퍼센트라고 했죠? 50%가 주거 지역이야. 그럼 거의 대부분 뭘 대상으로 했겠네요? 주택을 대상으로 했겠지. 그래서 주택 재건축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야. 그럼 얘 둘의 차이점은 결론은 노란 색깔이었죠. 뭐가 차이점이었어요? 기반시설이 차이점이었던 거야. 이건 기반시설이 뭐 했었고요? 열악했었고 여기 뭐예요? 양호. 그러면 열악하면은 싹 밀어서 다시 해라가 재개발이고 양호한 편이면 그냥 건물만 다시 해라 해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하고 이 동네 봤을 때 일단 집값이 어디가 더 비쌀까? 일단 잘 들어요. 강북이 집값이 비싸요? 강남이 집값이 비싸요? 강남이 비싼 이유는 뭐야? 기반시설이 잘 됐거든. 내가 사는 동네에 나오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 나는 돈이 많으면 거기 살겠다.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재개발 구역 가서 나 힘들게 살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지.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가 10억이다. 근데 여기 강북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아파트가 똑같은 삼성 레미안인데 같은 삼성 레미안이야. 근데 여기는 5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가 돈이 더 되네? 근데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잘 봐요. 얘가 갖고 있던 집을 내놓고 다시 받았잖아요. 그죠? 얘도 집 있던 거 내놓고 다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비싸거나 새 거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아파트 가격이 곧 이 아파트 가격인 거고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10억 된 거고 얘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몇 억 된 거야? 그럼 나 같으면 뭐 사겠다? 재건축 사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재건축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좀 더 비싸 있겠지. 이미 얘는 재개발 조합 물건이 3억인데 얘 재개발 물건이 6억이에요. 근데 6억인데 얘가 2배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얘 차이가 얼마나 나온 거지? 4억이고 얘 차익이 2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돈이 되는 거거든. 제발 이해 되세요? 재건축 한다 그러면 이거 7억 주고 사도 되겠네? 7억 주고 사도 3억이 남잖아. 2억 남는데. 8억 주고 사도 됩니까? 8억 주고 사도 2억 남고 8억 주고 사도 2억 남는데 나중에 보면 얘는 몇 억짜리고? 5억짜리고 얘는 10억짜리인데 기반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높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던 게 재건축한다 그러면 6억이 7억이 8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 한다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겠네. 그죠? 그러면 투기 막 일어나겠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를 되게 심하게 했던 게 재건축이었던 거야. 어디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야 그거 묶어.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합원 지위를 못 넘기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못 넘기게 해서 취득하게 돼버리면 조합원 지위가 안 나오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에 6억이었던 걸 사람들이 사고 하면서 8억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못 팔게 해버리면은 6억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주택 가격은 좀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재건축은 규제를 되게 심하게 했던 거야. 혹시 투기과열지구란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지금 현재 전국에 다 해제가 됐는데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3구에만 있었어요. 강남, 송파, 서초만 있었다고. 거기가 무슨 구역이에요? 재건축구역. 내가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으세요? 재건축구역이었지. 재건축구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투기를 많이 못하게 하려면 그거를 사고 파는 전매. 전매의 뜻이 뭐예요? 전매. 온통 맞는다는 뜻이에요? 네. 전매. 네. 이을전에다가 팔매자야. 이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분필 있죠? 이 분필이 되게 좋은 분필인데 이거 한 개당 한 1,000원에서 500원 할 거거든요. 이거 분필 되게 좋은 분필이에요. 제가 강의 16년 했는데 16년 하면서 써본 분필 중에 제일 좋은 분필이에요. 근데 이 분필이 지금 500원이야. 근데 다른 데 가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래요. 그럼 이제 이걸 500원 주고 내가 샀어요. 500원 샀는데 옆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내 거 쓰는 거 보더니 너무 고급스러워. 제가 갖고 있으니까 고급져 보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팔래. 그럼 내가 그래서 이거 1,000원에 팔았어요.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사서? 500원 주고 사서 내가 1,000원에 팔았어요. 이어서 팔았죠. 이걸 전매라고 그래요. 내가 전매한 거야. 그럼 내가 500원의 차익을 먹었네요. 그죠? 근데 내가 500원의 차익을 먹었으니까 세금을 내가 뭐 200원 내야 됩니까? 이거 사고 팔면서 세금 안 내잖아. 근데 부동산은 사고 팔면서 뭘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안 내려고 등기를 안 하고 팔아버린 애들 있죠. 등기를 내 건데 내 이름을 등기 안 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등기한 다음에 취득세 내고 또 양도세 내야 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한 상태에서 팔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 미등기 전매야. 그러니까 전매가 나쁜 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려고 미등기상에서 팔아버리는 거 그런 걸 규제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땅의 물건이나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파는 건 괜찮은데 조합원지는 주지 말아라. 조합원지가 인정이 되면 이거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안 된다. 금지해서 법으로 해놓았던 거예요. 말뜻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디가 투기가 더 많아 보이냐? 당연히 재건축이 재개발이. 그래서 규제가 제일 심했던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지금 현재 차이점은 결론은 자 주택인데 똑같은 건데 다시 했어. 개발을 다시 했고 건축을 다시 했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기반시설 때문에 그래. 그럼 나중에 지도를 딱 뜯어가지고 하늘에서 딱 항공사진을 딱 봤어요. 봤는데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강북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북이잖아. 강북은 거의 대부분이 뭘로 돼 있어요? 재개발로 돼 있고 어쩌다가 재건축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한 동, 두 동 재건축하는 거. 근데 강남 지역은 거의 기반시설 잘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뭐예요? 재건축이야. 근데 재건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고 단독주택 재건축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단독주택도 재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독주택 재건축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배동 같은 데 가면 방배동 이렇게 해서 우물정자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되게 잘 돼 있는데 여기 단독주택 오래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연립 다세대, 단독, 연립 다세대 이렇게 돼 있어. 기반시설 어때요? 잘 돼 있잖아. 얘는 재개발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 지역이야. 그게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에요. 근데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 같은 강남의 음마아파트 같은 데는 기반시설 잘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오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건축하면 얘만 생각하잖아. 대부분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있었어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요거는 사업 진행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없애버리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뭐 들어본 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사람들이 단독주택 있으면 재개발이고 공동주택 있으면 재건축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한 건 무슨 시설로 구분하는 거예요? 정비기반시설. 잘 돼 있으면 뭐로 가요? 재건축. 잘 안 돼 있으면 재개발로 가는데 이 재건축도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고 공동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단지가 좀 크다 보니까 대규모로 싹 갈 수 있는데 대규모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행은 구역은 지정했는데 사업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버리자. 풀어버리고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만 좀 확충해 줄 테니까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걸 새로 박원순 시장이 만드셨어. 그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뭐 투자할 물건을 보면
저는 24살 때부터 이제 부동산 쪽에 입문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벌었었던 파트가 이 재건축 재개발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전 토지 쪽으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좋았었기 때문에 돈이 좀 됐던 건데 지금 잠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잠실 모르면은 서울 사람 아니죠? 네. 잠실 저 잠실 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 강의할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4살 때 군 제대하고 고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강의하기 시작한 건데 잠실에 종로고시학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잠실 종로고시학원이라고 공인중개사 학원이 있었어요. 연령대가 좀 저랑 비슷한 분이 많아서 혹시 여기 30대 후반 있으세요? 나이를 얘기해버렸네. 30대 후반인데 저는 또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4살, 25살 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그때 처음 강의했을 때였으니까 그때 민법 강의했었는데 지금 공법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24살, 25살 때까지 무슨 생각했었냐면 집을 살 때는 1억 2천짜리 보통 그때 당시에 24평짜리 아파트가 1억 2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이게 24평짜리 내가 만약에 혼자서 살겠다 또는 결혼해서 24평짜리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대학생 때는 1억 2천만 원이 있으면 산다고 그러길래 그럼 내가 1억 2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1억 2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을 내가 적금을 모아야 되냐 생각해 봤더니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 1억 2천짜리 집 살려고 하는데 제가 할 때 계산했으니까 그때 11년 얼마 나오던데? 내가 만약에 매달 100만 원씩 얼마를 갚았을 때 이자율 해가지고 해보니까 미래가치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심심해서 해봤더니 한 11년 정도 걸리더라고. 근데 11년 뒤면은 내가 34살이면 그때쯤 내가 저 집을 산 아무것도 안 하고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민법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잠실 쪽에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취업을 한 거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경매물건 좀 보러 가자 막 그러더라고. 그게 26살 때였어요. 6살 때였는데 경매물건을 보러 딱 가는데 경매하는 데 있죠. 경매장을 갔는데 그 경매 바글바글했어 그때. 사람들이 경매하는 그걸 딱 보니까 눈빛이 이게 뭐라고 하지? 내가 태어나서 봤던 눈빛 중에 제일 열정적인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그게 충격이었었어요. 저 사람들이 뭐에 미쳐가지고 왜 저러고 있을까 생각을 한참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잠실에 주공아파트 있죠. 잠실에 여기 성내역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내역 지금 이름 뭐로 바뀌었던데? 잠실나루인가? 네. 그 당시에 성내역이었었어요. 성내역이고 이쪽에 성내역에서 이쪽 쭉 가면 올림픽공원 있고 이쪽에 주공아파트 오래된 주공아파트 있었어요. 여기 13평짜리가 그때 8,900만 원 정도 했었어. 근데 그 전세 끼고 뭐 하면은 경매 물건으로 한 700만 원 있으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700만 원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 7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고시 공부하니까 반값 내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부라면은 또 돈이 좀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 수강생이 한 800명? 막 어떨 때 1000명도 막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층은 비디오로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 공부하셨던 분 있으면 알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한 2달 정도 빡시게 하면은 한 1,500 정도 벌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미리 한 달치 가불 해가지고 하면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가가지고 경매로 받았던 게 그때 700만 원 주고 집을 샀던 거야. 근데 700만 원 주고 집을 살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지. 옛날에는 얼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억 2천 있어야 집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경매 물건으로 저거 재건축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면 수익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재건축이라는 걸 본 적 있어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 그 700만 원 주고 2000 몇 년에 샀지? 1999년. 99년도에 그때 그 물건 보러 다녔다가 2000년대 초반에 샀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팔았는데 그때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5억에 팔았던 이유가 2003년도에 재건축 발표됐었거든. 그때 당시에 제가 7천만 원 있었으면 10개 잡았을 거 아니야. 10개 잡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5억이 아니라 지금 얘가 10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내가 이때 팔았거든. 2003년에. 그때 아버지가 뭐 일을 좀 저질러 가지고 그 3억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이제 팔은 건데 그때 당시에 그 갖고 있었으면 지금 현재 10억짜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 공인중개사 학원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저보다 그때 같이 이제 이번에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저보다 저랑 물건 보러 다니면서 샀었거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잠실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20개 가면 18개는 제 학생들 겁니다.
연료들 사무소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잠실에 있는 집이 한 두세 개 이상 갖고 있어요. 아파트. 거기서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10년이 지금 지난 상태니까. 그리고 애들 다 유학 보내놨고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왔다리 갔다리 설렁설렁 다니면서 차는 다 에쿠스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못 벌었었지만 그 당시에는 재건축 바람이 들으면서 그 중간에 이제 피 주고 계약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 하루에 계약서 10개도 쓰고 막 그랬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알았어요. 이게 5억짜리가 10억짜리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 그때 당시에 잠실 재건축 여기 세대수가 5천 세대가 넘었는데 거래가 얼마나 많았겠었어요. 제 말은 뭐냐면 돈이 되는 이유가 이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였을 것 같아요? 저층 아파트였을 것 같아요? 저층. 몇 층짜리? 5층짜리야. 근데 5층짜리인데 3층짜리 줘놨잖아.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용적률. 5천 세대인데 3만 세대가 들어왔으면 일반 분양분이 얼마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수익률은 뭐가 제일 중요하댔어요? 용적률이 높으려면 일단 해당 그 동간거리가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많아야 돼요. 대지 지분이 많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존의 건물 요거 13평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13평짜리 아파트라고 그랬잖아. 6평짜리 아파트인데 얘네는 그 저층에다가 동간거리도 되게 넓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상당히 많아요.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 적용하면 40평대로 간단 말이야. 13평짜리가 40평짜리 무상 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앉은 자가 43평짜리 집을 가는 건데 근데 그거 받고 나서도 일반 분양분이 많으니까 사업비용 충당하고도 내가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건축 단지를 보더라도 이 밑에 있는 땅의 대지 지분이 뭐가 더 커야 되죠. 대지 지분이 많은 거 이걸 확인하려면 뭘 뜯어봐야 되지? 등기부등본 뜯으면 대지권 비율이라고 나와요. 전체 대지 면적분에 얼마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같은 재건축 단지인데 대지 비율이 많은 게 당연히 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종 일반 주거고 얘가 3종 일반 주거다. 그럼 얘가 용적률 굽혔던 얘가 더 많이 받아. 그럼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하고 용적률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돼요. 모든 물건을 판단할 때는 하나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하나 딱 갖고 왔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좋은 건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나쁜 거일 수 있지. 하나는 딱 갖고 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저하고 옆에 장동건이 서 있어요. 누가 잘생겼어요? 그거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재수 없어도 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정종철 있어. 그럼 누구 선택할 거예요? 저 선택할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항상 물건은 두 개가 있을 때 이 물건하고 이 물건 중에 어느 게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 이상의 물건을 대조해 놓고 결정을 할 때 그럼 뭐가 더 좋아야 되냐 판단하는 것만 되면 그거만 미스 안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얘가 나온 배경하고 얘랑 섞여 있는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개념이 조금 이해가 빨리빨리 안 돼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뭐 이거 저 소개는 제가 제 소개를 해봤자 의미 없죠? 예. 나 알아서 뭐해? 재건축을 알아야지. 예. 제 소개를 잠깐 할까요? 저는 나이가 30대 아까 후반이고요. 생긴 건 50대 같은데, 그죠? 예. 근데 그 재건축 재개발 쪽에 옛날에 2008년인가? 2007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강의를 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그때는 저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2009년부터 강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안 하거든. 예. 재건축 재개발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책이랑 뭐 엄청 찍어놨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예. 왜? 재건축 재개발이 죽어버렸거든. 예. 그럼 왜 재건축 재개발이 죽었는지를 알면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 그 시점이 언제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봐야 또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서 그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 책에 다 써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개념은 무조건 개념이 다시 개발이거든요. 다시 개발인데 개발을 다시 하는데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노후도가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을 지정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하겠다라고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이 구역 안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이어야 돼요? 새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지정하면 안 되고 전체 100개 동이 있으면 100개 동에 10개 동이 노후화돼 있어. 못하죠? 근데 100개 동 중에 65개 동이 노후화돼 있어. 이거 좀 할만하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 60%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주변에 접도율이 얼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정비구역을 딱 지정해주겠다. 대신에 기반시설이 잘 됐었던 지역이면 뭐만 다시 하면 되니까 건물만 다시 지으면 되니까 뭘 재건축을 가고 기반시설이 좀 열악했었을 때에는 이거는 건물만 다시 지으면 안 되니까 무슨 사업을 해라. 재개발해라. 그러면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으로 나눠진 거네. 그래서 태생이 재개발구역 딱 지정되냐, 태생이 재건축구역 지정되냐에 따라 사업 방식은 유사하게 가지만 시행자랑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엄마는 같은 사람인데 아들의 성격이 달라가지고 가는 길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누구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재건축으로 태어나는 게 좋은 거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 거야. 이미 열악한 데서 태어나면 애가 힘들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이 뭐 나쁘다 차이다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상황이 강북보다는 강북보다는 강남이 좀 더 괜찮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되고 끝나고 났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뜻은 이해되셨죠? 예. 그럼 여기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재개발은 전면적으로 다 철거해야 돼요? 부분 철거해야 돼요? 전부 철거해야지 기반시설 다시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그러면 전면 철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재개발 그러면 전부 다 뭐 하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중에 오래된 건물들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좀 괜찮은 건물들 있으면 좀 존치 좀 시켜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한 10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그거마저 철거하는 건 좀 아깝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걔 놔두고 나머지만 철거해서 짓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 철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 구분하는 거 제가 설명드려 놓은 거고 여기 봐보세요. 갑자기 이름이 뭐로 바뀌었네 지금? 조강경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왜 나왔냐면 아까 서울에 제가 아까 강북하고 강남 했죠. 책은 내가 좀 이따 가르쳐줄게. 몇 페이지 있는지 가르쳐줄게. 책 확 뺏어보려면 여기 봐요. 여기 열악하고 양호 있었잖아. 근데 얘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있었어요. 미아리 기름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있었어. 어느 동네? 달동네. 봉팔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봉팔동. 옛날에 봉천동이라고 그랬는데. 봉천동이 봉팔동으로 바뀌었어요. 왜 팔동으로 바뀐 줄 아세요? 팔자 폈다고. 봉팔동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구나, 아직까지. 예전에 봉천동 그러면 달동네잖아요. 달동네라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요? 열악해요? 극히 열악한 거예요.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게. 그럼 이런 지역인데, 해당 지역에 노불량 건축물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구였냐면, 관악구라고 들어봤죠? 관악구. 이게 강남도 아닌 게, 강북도 아닌 게 애매한 거. 그 관악구야. 그럼 그 지역 가면 이 사람들이 오래됐으면, 건물도 오래됐으면 화재가 난다거나 막 이랬을 때 불 끄기도 되게 힘들어. 소방대로도 확보 안 됐어. 그럼 이거 싹 밀어가지고 다시 져야 되죠. 싹 밀어서 다시 짓는다가 뭐지, 아까 전에? 재개발이잖아요. 그럼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누가 하는지 잘 봐요. 여기 700세대가 정도 살아. 700세대가 사는데 A란 애가 혼자서 싹 밀어버릴 수가 없죠. 700명 거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하시고 당신들이 수익 가져가 그러면 빨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뭐 설립하면 되겠니? 조합. 그러니까 재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조합이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니들이 사업 수익 다 먹어라. 우리가 구역만 지정해줄게, 서울시에서.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102호 혼자서 재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죠? 102호랑 같이 할 수 없죠. 그럼 전체에 모여가지고 뭐 설립해야 돼? 조합.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누가 주 원칙이에요? 조합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은 누가 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조합. 근데 재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달동네를 왜 온 거야? 공기가 맑아서? 달동네 왜 온 거야? 갈 데가 없어서 밀려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시에서 버려놓은 땅이 있는 거야, 저기 동네에. 근데 사람들 한 명이 오더니 집을 하나 대충 짓고 살고 막 이래요. 나도 갈 데 없는데 가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돼서 판자촌 이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때 당시 누구 있었냐면 1985년하고 요때 어느 대통령 시절인지 아세요? 85년이면? 어떻게 하셨어? 전두환 대통령. 이분이 그 86년도에 뭐 옵니다. 86년도에 뭘 개최합니다. 아시안 게임 개최해요. 88년도에 뭐 개최해요. 올림픽. 누가 올 건데? 외국인들이 올 건데.
이거 보고 깜짝 놀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좀 별로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야 저거 치워 이래 버렸어요. 사람이 개입니까? 치우라고 그러는 게?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전두환 밑에 있던 그 비서가 치우려고 진즉에 76년도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안 합니다. 얘네들이. 안 하면 강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강제로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 도시 재개발법이 있었거든요. 재개발법에서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여지껏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법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임시로 법을 만들어라 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어요. 도시 저소득이면 어느 동네겠네요? 달동네. 그 사람들 임시로 그냥 싹 밀라고 했던 사업의 하나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야.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우리가 달동네 뭐예요? 개선 사업이야. 그래서 기반시설 너무 열악한 적 싹 밀어가지고 또 다시 정리하겠다가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자 보세요. 이 용도 지역이 뭘 것 같아? 주상공 중에? 주거 지역이죠. 예. 주택 재개발이니까 주거 지역이잖아. 얘도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 그럼 주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가지였네요? 세 가지잖아, 지금.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얘 재개발 사업은 주택 도시 재개발법에 있었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데 있었고 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있었어요. 하기 싫어졌잖아, 지금. 예. 근데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실무라는 거는 실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실무예요. 근데 실무를 공부한다면서 법 공부를 안 하면 실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어 있는 걸 내가 풀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드는 게 실무거든요. 이 법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 항상 하는 건데 탈세해야 돼요? 절세해야 돼요? 아니요. 탈절세해야 돼요. 예. 절세하면 돈이 안 돼요. 절세인데 탈세 같은 절세로 가야 돼. 예.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있으면 법을 내가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실무상에서는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재개발 지원주 다 돈 된다고 투자하는데 똑같이 투자하면 안 되지.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 제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제가 그때 저도 어린 나이에 시작한 거니까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책 쓰자고 뭐 제가 24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고시원 방에 있었거든. 24살 때 그 신림동 아까 봉팔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살았었어요. 아버지가 그 고시 공부하는데 돈 안 주셔가지고 서울대학교 건너편 쭉 가면 그 신림동 있는데 그 달동네 좀 비슷한 데 있어요. 15만 원짜리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때 무슨 2000 몇 년도였지? 2005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그 연립주택 짓고 뭐 이제 뭐 토지 사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관계자를 알게 됐어요. 조선일보인가? 그분이 나한테 책을 쓰재. 24살 고시촌 쪽방촌에서 연립 단독주택까지 뭐 이렇게 책을 쓰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이름으로 그걸 쓰니까 되게 좀 전 그렇더라고. 내가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고 하니까 가격이 얼마 남았다. 이건 내 노하우로 왜 내가 책으로 씁니까, 그걸?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책을 뭐 못 써가지고 환장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강의할 때 자신감이 좀 있는 게 옛날에 35살 전까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때도 좀 애매한 것들은 내가 지금 답변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올라가니까 10년 지나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이제 대답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가 강의할 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 2년 차 때 제가 강의했던 아까 잠시 학원 학생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미안해. 내가 왜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봉팔동에 가면 그 달동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집이 그냥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집들이 천지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있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역도 강제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했던 사업이 이런 사업이었어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거 도로인데 이쪽에 어머 이거 어떡하니? 뭐 안 보이죠 이제. 이 집들 밀집되는 거 장난 아닌데 여기서 불 났다고 그래봐요. 이건 다 작살나는 거지.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돼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서서 만들었던 법이 하나가 아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던 거고 그걸 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잠깐만 나가 있어라고 해야지 새로 질 거 아닙니까? 나가 있으라고 나가야지 내가? 공기가 맑아서 왔잖아. 나가요? 아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왔는데 지금 또 가라고 그러면 못하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만이라도 우리가 싹 좀 정비를 할 테니까 집만 보존 개량해라라고 하는 방식이 스스로 개량 방식이라는 걸 두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전체 그냥 사버려요. 사버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수용해서 밀어가지고 아파트 줘버리거나 아니면 니네들 잠깐만 나갔다가 내가 땅으로 다시 구획 정리해서 주겠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주로 썼던 게 달동네 개선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얘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중요해서 오늘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얘가 재개발, 재건축할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시에서 강제로 밀어버렸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스스로 개량, 환지, 수용인데 대부분 무슨 방식으로 했을 것 같으세요? 수용 방식이야. 이게 제가 연립주택에서 그 난곡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난곡, 봉천동에 가면. 그 난곡 지역에 3층 연립에서 창문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다 찍었던 사진이야. 그때 재개발, 재건축 그때 제가 석사 논문 쓴다고 막 자료 수집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봐봐요. 이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이거 전놨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천지 개벽이 된 거죠, 완전히. 똑같은 땅이라니까? 아, 뭐 감동이 안 와요? 나 이거 보고서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 생각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던 거야. 시에서 강제로 수용 딱 해버리고 아파트 딱 집어넣은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집어넣었던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방식 중에 수용 방식인데 거의 유사한 게 재개발하고 비슷하게 이게. 재개발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자치적으로 한 거예요? 시에서 해준 거예요? 시에서 해주는 형태로 갔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수익이 좀 많겠네. 그죠? 내가 사업 주체가 된 거니까 수익이 나한테 와야죠. 그죠? 네. 그럼 하나 더 할까요? 그리고 재개발 뭐예요? 재개발. 네. 기반시설 어때요? 잘 됐어요. 이렇게. 하나 더 볼까? 재건축 봐봐요. 다시 봐요. 어디가 더 잘 됐어? 이거 잘 됐잖아. 똑같은 오래된 건물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가 오래된 건물들이 있지만 해당 지역 기반시설 열악하다 보니까 얘는 밀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야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신도시 만들면 무조건 한 30에서 40은 공원이 들어가요. 공원이 안 들어가면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신도시 만들 때 거의 20%에서 30%가 공원 부지로 빠져요. 그 공원 부지 빼놔야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모아놔야 되는데 많이 져야 되니까 뭐를 향상시켜줘야지? 용적률이야. 그래서 용적률 올려줘가지고 더 짓게 해서 얘네들을 다 오게 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도로도 뻥뻥 뚫리고 살기 좋아질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게 재개발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해당 지역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해당 지역 여기서 싹 밀어가지고 건물 지려면 공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반시설이 워낙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확대만 조금 더 하고 바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르지 재건축이. 그래서 여기 재개발하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데 살았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 구슬을 딱 넣으면 드르륵 내가서 구슬치기 하고 막 그랬는데 기억 안 나요? 내가 너무 못 산 걸 티내나? 이런 식이야. 느낌이 딱 재개발 같아요? 재건축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이걸 두 개 비교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거 뭐 같아요? 느낌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여기도 딱 보니까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죠? 여기도 재개발.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 잘 되어 있죠, 도로. 근데 지금 오래된 공용 아파트 봐봐, 이거. 이거는 당연히 뭐 해야겠네? 재건축이죠, 재건축 가야지.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되잖아. 느낌이 왔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주로 좀 많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쪽인 거야. 아까 같은 그 건물들은 어디 위에 있어요? 강북 쪽에 많았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재건축 해야겠죠? 이게 옛날에 그 개포동의 그 아파트, 그런 그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뭐 잠시 시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예요. 근데 이거 싹 밀어버리고 이거 들어왔잖아요. 아까 이거보다 이게 훨 낫죠. 근데 일단 사람들이 좋은 않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주거 환경의 질이 향상되잖아. 이거 올라가잖아. 그리고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종전의 주택 가격보다 이 새로 받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 분담하는 게 많았다.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경제 시장이 지금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못하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푸어하우스 들어봤어요? 푸어하우스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재개발 같으세요? 재건축 같으세요? 이거 기반시설 좀 약간 열악한 지역이잖아. 당연히 뭐겠네? 재개발이야. 그럼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여기 어디 공간을 만들어야지, 공원을. 그리고 이제 위로 올려야 된댔잖아요. 주택 대상이니까 뭐 해야 돼요? 재개발해야지. 맞죠? 그래서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해당 지역이 좀 약간 열악한 편인데 하나 더 볼까?
여기 봐봐. 이거 봐봐요. 기반시설 어떻게 돼? 짝짝 잘 돼 있죠. 그럼 이런 지역 이제 싹 밀었을 때 여기는 무슨 건축으로 가야 돼? 재건축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까랑 아파트 똑같이 졌죠. 끝나고 나면 똑같이 생겼는데 사업 방식이 약간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건축물들을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싹 밀어야 되니까 이 A라는 애가 혼자서 못하고 B라는 애 혼자 못하지. 그럼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이제 설립을 해야겠네? 조합.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얘는 하겠다, 얘는 안 하겠다, 얘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하겠다라는 애들이 있고 안 하겠다는 애들이 있고 막 난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그럼 추진위원회라는 거 만들어라. 옛날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여기 있는 애 몇 명이 모여서 하자 막 그러고 여기 있는 애 친한 애끼리 모여서 하자 그러고 여기 있는 애끼리 뭐 하겠대. 그럼 얘네가 만약에 추진해가지고 얘네가 된다 그러면 얘네가 조합원이 조합장이 되거든요. 조합장이 되면은 뭐가 나오죠? 돈이 되잖아. 조합장 월급 나오고 일하는 사람들 다 월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오면은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주고 차도 바꿔주고 막 이래. 그런 적 있었지 옛날에. 그러다 중간에 은행에서 돈 뺀 거 갖고 태국 날려버리고 200억 갖고 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조합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여러 개가 나와서 싸워야 돼. 하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그러면 전체 토지 소유자 중에서 5명 이상이 모여라 일단. 5명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몇 명이에요? 5명. 5명이 일단 모여.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러면 전체 여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얻으래요. 과반수면은 이 땅 현재 여기가 250명이다. 그러니까 얼마 얻어야겠네? 250명이면 125명이야. 근데 125명인데 여기 125, 여기 125면 2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6명을 얻어버리면 12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 얻어라고 하나 법률로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무조건 뭘 구성해야 돼? 추진위원회. 단 뭐가 지정이 됐을 때. 구역. 내가 지정해요? 시에서 해주는 거야? 시에서 지정 딱 해주시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5명이 모여서 동의 얻고 다니는 거야. 그 동의 얻어서 126명이 됐다. 그럼 이제 그때 조합 그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얘네들이 사업을 하려면 뭐 구성해야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뭐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그럼 조합 준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취지인데 그럼 걔네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잘 봐요. 아까 250명이라고 그랬죠. 250명인데 여기 지금 현재 500세대를 졌어. 그럼 250명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해도 되네? 일반 분양. 그 일반 분양 팔고 나면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시행자가 먹어야지. 시행자가 누군데요? 조합한테 다시 돌아와야지. 제발 이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새 아파트 들어간 거고. 그러면 많이 질수록 좋은 거예요? 조금 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야 용량을 많이 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야 그 지역의 사업성이 높다라는 뜻이고 대지 지분이 많아야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제발 이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골고루 이제 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살고 있던 애 중에서 이거 갖고 있던 애는 2억짜리고 이거 갖고 있던 애는 10억짜리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가진 애도 집 한 채 주고 2억짜리도 집 한 채 줘야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100억짜리 있던 애한테 집 한 채 이거는 또 억울하잖아요. 예. 제 말은 너무 과도했나 모르겠는데 100억 그럼 넘어가니까 50억. 얘는 1억. 근데 둘 다 한 채 준대. 열받잖아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좀 법을 바꿔서 금액이 되게 크면 2주택을 줄 수도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법을 하나씩 개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금액이 좀 큰 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2주택을 공급하되 하나 주택은 좀 작은 거로 줘라. 전용 면적이 60보다 작은 거로 줘라. 뭐 이런 형태로 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2050년까지 내가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일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 번에 잘해두면 계속 써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바뀌는 것도 계속 들어주면 어디 가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은 이슈가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돈 많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으면 돈 많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24평을 갖거냐 32평을 갖거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야, 너 2억짜리 썼으니까 24평 가 이래야 되는 거야. 야, 너 1억짜리 24평 가고 너 10억짜리 썼으니까 30평 가 이렇게 해야 돼. 너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 돼.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분양식을 받는 거야. 기존에 살고 있던 애들한테 너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전 24평 갈래요. 그러면 분양 신청서에다가 1순위에다 거기다 도장 찍어요. 난 24평. 근데 이게 안 되면 너무 많이 올리면 2순위로 밀릴 수 있잖아요. 2순위로 난 몇 평. 그래서 도장을 딱 인감 도장 찍어야 돼. 그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면 얘네들이 이제 아파트 배분하기 위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싹 밀고 아파트 짓고 입주하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가겠다는데 일단 절차를 모르면 정비법, 개발법, 재개발, 재건축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좀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절차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역이 어떻게 지정돼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끝날 때 어떻게 입주하는가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냐, 지정하고 나서 어느 정도 걸리냐 이런 감이 있으면 내가 저거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절차를 봤을 때 이쯤 왔구나 정도 알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재건축 그때 잠실 시형 아파트 관련된 거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 재건축 있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재건축 있잖아요. 그거 역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이어서 할게요. 아셨죠?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돼요. 더 이상 누구 늦게 올 사람 없죠? 그죠? 네, 식사래.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세요.